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너스의 희재입니다. 제가 요즘 연극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연극뿐만 아니라 가수의 콘서트 그리고 뮤지컬까지 공연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공연과 같은 문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문턱이 높은 경우가 요즘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연을 이렇게 경험할 기회가 없다면 소외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연을 경험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공연을 경험하면 영화를 보듯이 오늘도 공연 볼까? 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연을 이 공공문화의 범주 안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판을 바꾼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희재 씨 소개 부탁해요. 1,000원으로 공연을 볼 수 있고 영수증이 콘서트의 입장권이 된다? 지역에서 쓴 소비가 공연의 티켓으로 바뀌고 사람이 떠난 도시에 다시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김보성 공공문화기획자. 예술과 행정을 잇고 사람과 지역을 문화예술로 연결하며 예술의 진짜 가치를 보여준 김보성 공공문화기획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공공문화기획자 김보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말씀처럼 공공문화를 기획하고 제작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 공공문화 관련되어 있는 기획이나 제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문화 기획자 김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공공문화 기획자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공공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나무 심기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문화가 꽃피고 또 그 열매를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건 그냥 단순한 문화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공문화라는 이름을 붙이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좀 2000년대 이제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매스컴이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로건 같은 거였습니다. 21세기 블루 오션, 굴뚝 없는 산업, 그리고 관광객 한 명이 오면 중형차 한 대에 이제 수출한 협의와 맞먹는다. 네 명이 오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의 안시라는 곳이 있죠. 안시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 안시를 알리는 것도 너무 즐겁고 좋은 일인데 이게 이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안시가 필름마켓,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마켓을 진행합니다. 한국도 그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이런 문화축제를 통해서 관광 수익을 가지고 문화를 베푸는 것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관점을 갖고 전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공공문화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문화를 또 예술적 뭐 기질을 조금 더 발휘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공공문화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가장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나요? 단순히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일회성 공연이나 뭐 행사라기보다는 나무를 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을 위하긴 하지만 좀 긴 시간과 또 장기간의 이제 약간의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접해보지 않다 보면 이게 더 걱정도 많고 이게 되겠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려운 것들은 접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긴 시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같습니다. 많은 곳을 찾아다니셨지만 그 공연의 무대로 전통시장이나 또 지역 소멸 지역 이런 곳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교수님께서. 이런 곳들이 교수님의 이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달리 보였던 것일까요? 최근에 이제 막 매스컴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뭐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도 있고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긴 한데 한국의 인구 감소 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가? 15? 10곳? 작년 기준 89곳이에요. 89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런 일에 되게 적극적으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지원도 하고 계셨지만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공공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뭐 소외계층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교육적 내지는 문화적 인프라가 좀 적은 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89곳이 있는데 굳이 다른 곳을 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곳들 시군 단위로 가다 보고 좀 소멸 지역에 가다 보면 그래도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사실 그쪽으로 보통 얘기하는 구도심 개발 뭐 이런 것들도 그 전통시장을 위주로 그 주변들을 위주로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더 많이 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말씀하셨지만 문화적으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또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런 아이들 중에서 이런 예술적인 문화적인 이제 영재라고 해야 되죠. 그 예술 영재들을 또 발굴해서 교육의 기회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보통 그 과학이라든지 수학 뭐 이런 것들은 학교 내의 공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 친구가 공부 잘하네, 영어를 잘하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악적인 것들, 예술적인 것들은 접해보지 않으면 사실 얘가 뭐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피아노를 쳐봐야 알잖아요. 그쵸.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고 근데 특히나 폐강촌 지역.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 보면 한국에 앞서갔던 뭐 앞서갔다고 말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찍 시작되었던 소멸지구 중에 하나가 폐강촌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뭐 돈이 없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화적 인프라 또 강사풀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실 교육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요. 또 학교장이나 지자체에서 좀 추천할 만한 친구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였던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됐었고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얘들이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 시간과 교육 자재가 있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전국에서 모이기가 좋은 곳이 천안이었어서 천안의 지역대학 4곳, 4곳의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을 했었고 또 방학 동안이었으니까 거기 기숙사 활동을 하면서 애들도 기숙사에서 또 먹고 자고 또 밥도 주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열흘 정도 이제 애들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뽑혔던 애들이 한 7, 8명 됐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주말마다 통학하면서 이제 또 교육도 받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사실은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어렸거든요. 뭐 3학년, 4학년. 어쨌든 뭐 예술영재 범주 내에 있으려고 하면 좀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곳까지 자기 있는 곳에서 혼자는 못 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요. 한 분이라도 2분 같이 오실 경우도 있고. 근데 다 생업을 하셨던 분들이 토요일 날 보통 뭐 3, 4시간 왕복만 해도 한 7시간 걸리는 거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네. 그거 되게 보람돼 하시고 또 그 눈시울에 약간씩 이제 눈망울이 좀 눈물이 좀 고이는 거 봤을 때 굉장히 보람되고 또 이런 분들도 제가 잘 많이 지원해 드려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큰 감동이었을까. 네. 뭐 저도 부모 된 입장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